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해 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단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말에는 종교시설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봄꽃 나들이 인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거물급이 대결하는 청주 흥덕구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해 있던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무단 이탈해 마을을 활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당국의 철저한 통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의 한 펜션.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평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대구 지역 신천지 교육생인 26살 A씨로 코로나19 경증 환자로 분류돼 지난 13일 보은의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센터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무단 이탈한 20대 여성 확진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생활치료센터와는 바로 인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뒤늦게 관리 직원과 의료진이 달려와 이 여성을 센터로 데려갔지만 A씨는 수십 분 동안 펜션 여주인을 접촉했습니다. 여주인은 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줄도 모르고 커피를 대접했고 남긴 커피를 자신이 마시기까지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당한 거지요, 이게. 이렇게 민간까지 코로나 환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제재도 안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활발하게 다니면 어떻게 해서 살겠어요? 못 살지. 방역당국은 해당 여성이 입소 후 전화로 심리 상담을 받아왔다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경증 환자 추가 입소를 중단시키고 경찰 인원을 충원해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방심으로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통제를 믿었던 주민들은 구멍 뚫린 입소자 관리에 극도로 분개했습니다. 우리가 큰 포용심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나누고자 하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정부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카드 지금 당장 다 찌개내버려야 돼. 대구시는 해당 여성을 대구 지역 병원에 이송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충청북도는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해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 종교시설 점검에 나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해 어길 경우 행정명령도 내릴 계획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환자는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북 지역도 어제 확진된 3명 모두 해외 입국자 또는 이들의 가족입니다. 때문에 이제 해외 입국자 관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과 유럽으로 제한했던 해외 입국자 관리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고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1일 이후 해외여행자 또는 해외 유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를 통한 방역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선 이번 주말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여부도 관건입니다. 특히 지난주 충북도 내 교회 1,900여 곳 중 680여 곳은 예배를 강행했고 이 중 250여 곳은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휴일 종교시설 점검에 나서 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다음 점검 때 다시 적발이 되면은 행정조치, 집회명 취소나 시설 폐쇄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공문을 보내고. 한편 충주와 괴산에서는 3명이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충북 전체 완치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얼굴을 마주해야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위한 반짝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주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유태구 씨는 요즘 승객을 태울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조짐이 보이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 때문입니다. 안 쓰신 분이 꼭 그 운전석 옆에
꼭 타시가지고 뒤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희들은 항상 마음이 불안해져.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자체 슈퍼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주 시민들의 그 안전과 우리 그 기사님들의 그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방문을 했는데 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는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음성군은 민원실 창구마다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민원 업무가 급증했는데 업무 특성상 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예방과 또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서 사회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음성군의 전통시장은 다음 달 5일까지 5일장 전면 휴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만개를 앞둔 봄꽃 구경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봄꽃 나들이 인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옥천 향수 호숫길입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었고 벚꽃 등 봄꽃들도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나들이객들은 초입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휴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호수계까지는 원래는 이제 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제 휴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진 않고 그냥 여기 공원에서 그냥 애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다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시는 다음 달 초 계획한 벚꽃 축제를, 괴산군은 미선나무 꽃 축제를 열지 않기로 하는 등 시군마다 봄꽃 축제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은군은 관내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는 걸 막지 않고 오히려 홍보에 눈총을 샀습니다. 나중에 불차림을 인정했지만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또 최근 청주시가 내린 행정명령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말쯤 만기할 것으로 보이는 무심천 벚꽃길 통행 시 마스크를 쓰고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관 조명도 소등을 하고 2분의 1로다가 가로등도 격등함으로써 그 지역이 어둡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히 중간중간에 공무원들이 서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봄꽃길 휴장 결정과 행사 취소,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절실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저희 CJB는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2년 만에 리턴 배치를 벌이는 제천 단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와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가 나와 열띤 설전을 벌였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2천여 표 차로 희비가 엇갈렸던 두 후보가 2년 만에 다시 진검승부에 나섰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는 코로나19 대처에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더 힘들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천 단양은 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이후삼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는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며 상황이 진정되면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쓸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아마도 정부에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입니다. 제천역 인근의 상권 침체 대책으로 이후삼 후보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도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엄태영 후보는 철도 역사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와 제천역 환승역 건설 문제에 대해 엄 후보는 제천 패싱이 우려된다고 밝혔고 이 후보는 봉양역 건설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자유토론에선 국비 확보 규모 등 이후삼 후보의 의정활동 성과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인데 반해서 제천시는
9.3%에 미달하는 8.2%. 이 예산에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천시 단양구 공직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제천시 단양군에서 요청했던 사업에 대부분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림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이우삼 후보의 수성이냐, 세 번째 도전하는 엄태영 후보의 탈환이냐, 두 후보의 리턴 매치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점검하는 순서, 이번에는 청주시 흥덕구입니다. 흥덕구는 여야 거물급이 대결하는 곳입니다. 전직 장관들의 맞대결에 김양희 전 도의회 의장까지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태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는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부 중간 성적표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도 후보는 많은 경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현안 해결, 지역의 미래발전 구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이 경험이 굉장히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서는 정우택 후보 또한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4선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옮긴 배경에 대해 정 후보는 당의 전략적 선택이며 이번 선거는 경제 살리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이 정말로 누구 말대로 정말 빵점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정부로 추락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정 후보에 밀려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김양희 전 도의회 의장은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던지며 양비론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의혹 가득한 단수 공천을 택한 미래통합당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완주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되니까 나타난 여당 의원, 상당부에서 밀려온 야당 의원, 흥덕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지난 4번의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에게 승리를 안긴 청주 흥덕 선거구가 이번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충북에서는 모두 31명이 등록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통합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전체 8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접수했고 민생당 셋, 정의당과 민중당, 한나라당 무소속이 각각 1명씩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